7년차 경매 투자자이면서 네. 청년 경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경스터입니다. 경스터님. 네, 참고로 저는 92년생입니다. 왜 92년생을 강조하시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네.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20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이제 흑역사가 있거든요. 경매 관련돼서. 네, 엉뚱한 학원에 가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을 먼저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4,600만 원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우선은 제 경매 시작 전에 제가 왜 지역주택조합을 사기 당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날짜는 여기 19년 9월에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했고요. 네. 가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당일날 네. 제가 저희 부모님과 번동 중흥 1단지를 임장을 갔어요. 네. 네, 임장을 가서 여기를 지인이 여기 괜찮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투자금이 한 2억 넘게 들더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임장만 간 거죠. 그래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님이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네. 그럼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첫 사기였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당연히 잘 되지 않았고요. 저는 조합에 나가게 되었고요. 좀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총 2,600세대를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인 이유가 실제로 승인 난 건 1,500세대가 승인 났는데 1,000명을 더 모집을 한 거죠. 네. 아마 그 1,000명은 집도 못 구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을 조합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할 마음이 없었던 거네요. 그쵸. 알고 보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주택조합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때가 19년도니까 약간의 상승장 시기였습니다. 근데 4,6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역시나 안 됐고요. 네. 또 재밌던 게 여기 인천 주안인데 분담금을 내라고 조합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분담금을 한 몇천만 원 더 내야 된다. 여태까지 모은 조합비는 다 썼다. 그 돈이 200억에서 300억인데 땅 매입도 한 10%밖에 못 했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죠.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인 이유인 거죠. 그럼 가입하고 얼마 만에 분담금을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한 작년에 분담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4,600 없어도 잘 산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분담금 때문에 제가 탈퇴를 하게 된 거죠. 4년 정도 걸렸네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 나왔으면 한 2천만 원만 날리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그 분담금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분양가가 3억 정도였는데 분담금까지 내면은 신축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게 되었죠. 좀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이 지역주택 조합 때문에 경매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좀 얻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럼 지주택에서 갑자기 경매로. 경매를 설명드린 이유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지역주택 조합을 돈을 내고 나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내기 전에는 뭐 인터넷 상에서는 뭐 잘 안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절대 안 되는 구조라는 걸 깨닫고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경매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코인을 샀어야지. 저는 연봉 지금도 3,000이에요. 지금도 3,000. 네, 실수령 이제 250을 받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230 정도 받은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시선에서 바라본 부동산 전망이라는 부주제를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요즘 20대들도 알아요. 부동산은 서울 핵심지에 있는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경기도 핵심지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선은 앞으로 쭉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은 그 핵심지를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 불려 나가면서 핵심지로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연봉 3천의 부동산 투자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렇죠.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낮은 직장인들은 경매 공부를 통해서 그 제2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통해서 경기도 핵심지에 집을 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주로 하시는 게 빌라입니까? 저는 빌라, 물론 아파트도 하지만 빌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제가 연봉이 낮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적어서 빌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빌라는 이게 지금 많이 시장이 망가지기도 했고 최근에 뭐 사기다 하락장이다 해서 근데 빌라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포인트로 하시는지 경매를?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빌라는 안 팔린다가 커요. 안 팔리는 빌라가 사실 많긴 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팔리는 빌라는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 경매 초반에 입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천 썩빌.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빌라를 많이 집중하는데 저는 약간 좋은 빌라를 실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고 바로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재개발이 묻어있는 빌라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투룸은 잘 안 팔리거든요. 투룸이 안 팔리지만 서울은 그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서울이 재개발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땅을 사려고 많이 투자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물건을 저희가 전세를 맞춰서 바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빌라 경매 물건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전세 사기 때문이에요. 네. 전세 사기 말하기 전에 제가 보증보험 얘기를 잠깐 해주려고 하는데 네.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데 예전에는 20년, 21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50%로 전세를 보증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2억 2천에 보증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2억짜리 빌라를 2억 2천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니 월세보다 그 전세 이자가 훨씬 저렴하니 청년들이 실제로 이 신축 빌라를 많이 전세로 거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집주인이나 이 전세 사기꾼들은 이 집을 처음부터 매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2억짜리 집을 2억 2천에 전세를 맞추면 2천만 원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집주인 좀 나눠 가지고 전세 사기꾼들 좀 나눠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 나눠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년들이 시세 파악이 잘 안 되는 신축 빌라를 많이 입주했고 그 물건들이 다 경매로 쏟아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집주인, 전세 사기꾼들은 집을 처음부터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물건 중에 좋은 물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2억짜리 집인데 2억 2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경매 투자자들은 한 2억 2천 5백에 사야 돼요. 원칙상으로. 그런데 그 집이 3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는 초기 재개발이 갑자기 생긴 경우 그 집이 시세가 한 3억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 물건을 한 2억 3천에 사서 3억에 되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등학교 동창. 동창 그 좀 알려준 빌라인데 22년도 때 이것도 단독으로 2억 353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네. 22년도면 네. 진짜 그렇죠. 시기가 안 좋은 시기긴 해요. 정말 최악.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단독이었다. 최근에 매도했거든요. 아직 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2억 9천만 원에 매도했거든요. 저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는 거죠. 초기 재개발이 묻어있고 실투자금은 3천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2억의 낙찰을 받아서 뭐 전세를 1억 8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뭐 취득세랑 뭐 수리비 좀 들어서 3천도 안 들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9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경매 투자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세입자가 맞춰지던가요? 이 집도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 임차인도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은 본인 돈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줬다. 얼마에 맞췄어요? 지금? 1억 8천에 맞췄습니다. 2억짜리를? 네. 와. 실투자금은 3천만 원도 안 들었죠. 저는 이런 투자를 좀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소액인데 재개발이 묻어있고 재개발이 잘 되면은 수익이 크고
재개발이 좀 안 돼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뭐 못되고 해도 뭐 한 8천 이상은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8천에서 이제 뭐 세금 내겠지만 아니에요. 요때 요 잔금날이 23년 1월 11일입니다. 이때가 딱 비조정지역이 승인 난 뒤에 잔금을 냈기 때문에 2년 보유를 해서 완전 비과세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동창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떻게 소고기 좀 얻어 먹었습니까? 소고기를 얻어 먹었고요. 네.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좀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까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물건 괜찮다. 입찰해봐라고 해서 이 물건 낙찰 받았고 2억 9천에 6월 2일 날 잔금을 받고요. 소고기도 얻어 먹었죠. 친한 친구였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동창 경찰인 친구예요.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였으면 아까 그 지주택 소개해줬을 텐데. 그쵸. 네. 사이가 좋으니까 그쵸. 이렇게 돈 벌 수 있게 또 도와주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제 지인들한테 이런 물건들을 많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다음 물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가 이건데요. 독산동. 네, 독산동에 있는 빌라고요. 빨간 글씨기도 해요. 빨간 글씨인데, 그러네요. 네, 빨간 글씨인데 요 대학역이 임차인에 있는 물건을 잘 풀었고, 사실 이 집의 시세는 2억 5천 정도 해요. 독산동 3룸 화장실 하나인 빌라는 2억 5천인데 저희는 2억 1,353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네. 저는 제가 지역주택 조합으로 돈을 좀 사기 당하면서 투자법이 좀 바뀌었는데 네.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투자를 하면은 돈을 잃지 않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2억 5천짜리를 2억 1,300에 낙찰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거든요. 저희 회원 낙찰 사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묻어있기 때문에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요. 잘 안 돼도 돈 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더 좋고. 그쵸.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재개발 잘 되면은 한 2억 정도는 더 오르겠죠. 근데 재개발 안 돼도 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다. 그런데 저희 이 회원분도 사실 그 연봉이 좀 낮으신 회원분이신데 이걸로 끌고 가고 싶겠죠. 왜냐면 재개발이 잘 되면은 한 4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회원분이 끌고 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개발 투자할 때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돈을 묻어놓고 몇 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회원분이 이 당시 때 28살이었어요. 저희한테 왔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빌라를 뭐 몇 달 만에 바로 팔아서 6,300만 원 정도, 6,100만 원 정도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바로 매도를 했고요. 사실 매우 아깝죠. 더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게 분명한데 그렇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서 아까 말한 대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돈을 조금씩 불려서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화곡동. 네, 요거는 제 동생으로 네, 투자를 했는데 친동생. 네, 참고로 제 친동생은 01년생이에요. 아. 네,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이 친구가 제 동생이 좀 빠르게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와서 투자를 했고요. 01년생도 부동산을 하는 시기가 됐구나 지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남들보다 스타트가 좀 빠르죠. 내가 01학번들하고 선배들하고 학교 다녔었는데. 네. 물론 제가 좀 많이 도와줬겠죠. 낙찰을 1억 7,500에 받았고요. 네. 모아타운 많이 아세요. 모아타운은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 좀 애매해요.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제가 임장 갔을 때 네. 화곡동 투룸 시세가 한 2억 정도 해요. 2억 정도 하는데 낙찰은 1억 7,500에 받았으니까 한 2,500을 벌었죠. 그리고 월세를 맞췄는데 대출 받아서 월세를 5천에 50에 맞췄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서 실투자금은 영원히 들었어요. 오히려 한 800만 원 정도 풀피를 만든 투자 사례였고요. 네. 근데 현재 시세는 모아타운이 좀 애매하니까 한 2억 2, 3천인데 여기가 그 조합 동의율이 한 77%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아타운 조합 설립이 된다면은 아마 2억 5천에서 한 3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물건이고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네. 저한테 오는 그 회원들이 돈이 좀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월세를 맞추면은
돈이 플러스가 된다. 이 맞추기 전에 한 30%, 낙찰금의 한 30%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워낙 연봉이 작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들면은 좀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적은 투자금 가지고도 운이 좋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이 재개발 투자고요. 운이 안 좋아도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